안 봐, 안 봐, 안 봐. 다 안 봐. 저 봤어요. 너 봤어? 뭘 봤니? 그 대칭 찾을 아, 집합 봤어? 잘했네. 그건 네가 땡땡이 쳐서 본 거잖아. 거. 네? 뭔 소리예요? 아니야? 본 사람이 없어. 호정이는 지금 영상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야, 창문 닫아줬어. 이제 닫아. 태연이도 옆에 열렸으면 닫아봐. 아,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어이가 없어 지금. 영상이 한 수천 개 올라가는데. 한 번은 방학 동안에 수업이 지금 여름방학 수업 별로 없잖아. 겨울방학 수업이 많단 말이야. 영상을 하루에 막 10개씩 올리면 유튜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 막혀. 당신은 상습범이라고. 상습범이라고. 너무 많이 올려.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이거지. 돈도 안 내면서. 유튜브도 그 채널 돈 내고 하는 채널 있잖아요. 돈 내고 하잖아요. 돈도 안 내면서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근데 안 본단 말이야? 아이씨.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세요. 개념 수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느 걸 찾아봐야 돼? 찾으면 오면 있어. 일단 과목 찾고 영상 옛날 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돼. 일단은 나는 부족하다 싶으면 개념 수업을 찾아야 돼. 문풀 수업을 하면 어차피 비슷해질 거고. 459번은 도형이네. 한 변이 A 플러스 B인 사각형 ABCD에서 AB를 내분한 점 EFGH를 잡았는데 잡는 법이 약간 다르네요. 얘는 AB A, B, A, B, B, A, B 이렇게 잡았네요. 잡는 법이 약간 달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선들을 연결을 시켜보면 뭐가 보여? 뭐가 보이겠니? 보여야 되겠니? 여기 보이니? 뭐가 보여? 이등변이 보여? 네. 잘 봤어. 또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가 보여야지.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이 그림이 그려졌고, 각도를 보면 여가 점각, 여기가 x각, 여기가 그러면 점각, 여기가 x각, 여가 점각, 여가 x각이 되겠죠. 합동이니까. 합동 맞나요? 합동. 사스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가 90도가 된다. 그럼 직각삼각형인지를 보이면 문제 풀어지면 좀 더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을 봤습니다.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여야겠죠. 이유는 뭐야? 요놈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맞나요? 90도. 그러면 요놈이 직각삼각형인지를 알았으면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석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 점은 어떤 점이 되는 거야? 그 와중에 중점이 되는 거야? 원래 중점이었어. 얘는 외심이 되겠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외심이 되면서 이러한 선이 이제 구분선이 등장을 하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고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성질. 그러겠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FGM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M이란 점은 이 정사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중점. 무게중심이 되겠지.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그냥 찍어도 그 점이라고 생각해 찍을 수는 있겠지. 판단은 이렇습니다. 얘랑 길이랑 같고 얘랑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점이 무게중심인지는 직관적으로 판단은 되잖아요. 이 정도 직관은. 알겠지? 그냥 봐도 얘가 그것처럼 보여.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됐니?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각이 있으니까 직각변을 여기 구하면 얼마야? 루트 2b가 되겠죠. 요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고. 안녕하세요가 아니잖아. 인사가 뭐야? 오늘 인사가 뭐야? 숙제 다 못했어요. 야이씨. 숙제 다 했어. 인사했잖아. 너는 인사를 안 한 거야. 인사성이 안 좋으네 이거 뭐 이거. 월요일에 할게. 월요일에 인사한다고? 월요일에 와서 또 화요일 날 인사를 할 거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AB가 되나요? 뭔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 넓이가. 실제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2분의 AB가 되겠죠. 나온 조건이 뭡니까? FH의 길이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이쪽에서 와도 되고 이쪽에서 와도 되겠지.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것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놈의 루트 200. 맞나요? 그러면 fh는 루트 2배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놈이 지금 4 루트 6.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8, 16, 8, 6은 48. 이렇게 되겠네. 계산한 거야. 우리가 나온 조건은 제곱의 합이 나왔고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라.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 이 문제 흐름은 여기까지 나오면 문제가 빨리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도형적 성질을 좀 이해해달라 이거지. 도형적 성질을 이해해야지 이 문제가 약간씩 달라질 거야. 질문하는 위치도 달라질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되시죠? 어떨 때야? A랑 B랑 같았을 때. A랑 B랑 같았을 때라는 것은 얘랑 같았을 때 정중앙 정사각형이 됐을 때가 우리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바로 답은 찾을 수 있겠다. 서술형은 이렇게 적을 것이고. 이 질문은 이 문제는 다른 책에도 등장이 있습니다. 어디 책에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있어요.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기억 구하시고 디귿 누르시오. 이런 특징이라고. 그걸 다 풀려면 선생님 처음에 말한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길이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그 아류적인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465번. 하지마. 자, 이거는 기루법 문제는 우리한테 증명은 없다기보다는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혹시 나오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 우리 학교 좀 어렵게 낸다 하는 학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설명해 줄 수는 있어. 해준데 뭐 할 거야? 그 풀이 읽어봐. 읽어보고 거기에 핵심적인 말들이 있다고. 핵심적인 말들이 있어. 됐어요? 그걸 보고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 글짓기 하면 돼. 글짓기. 그걸 가지고 수학적 사실을 가지고 글짓기를 할 거야. 자, 기루법이잖아. 결론은 부정할 거야. 결론이 뭐야?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할 거라고. 이해되니? 존재한다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해. 그러지? 근데 식의 특징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까 봤더니 뭐 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 이건 100% 아니야? 얘가 전체 조건 자체가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의 정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XY가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 됐니?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면 Y가 정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발할 거라고. Y가 정수라고 하고 출발할 건데 정수 중에서도 지금 오른쪽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짝수, 홀수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3의 배수 3으로 나눠서 남은 1인 거 2인 거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딱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은 잘 안 나요. 예, 일단 시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y가 정수가 되면 사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요놈이 지금 3이 붙었잖아. x 앞에 3이 붙었잖아. 그러지? 그러면은 3x 플러스 2라는 말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런 뜻을 갖고 있지. 그럼 구분 작업을 어떻게 구분했어야 돼? y를 이렇게 구분했어야 된다. y를 정수라고 했으니까 y를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 또는 3k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정수일 때는 서술형 형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나요? 하지만 풀이는 이게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놈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 거는 3n 플러스 1이 나오고 요거 두 개를 제곱하면 요런 형태가 나와. 요로 정리하면 뭐가 돼? 3n 플러스 3n이 나오고요. 됐니? 위에 거 3k 마이너스라고 3k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 3n 플러스 1이 나오고 3k를 정리하면 3n으로 나온다고. 뭐가 안 나와? 이렇게는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순이 됐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풀이 읽어봐라고 해. 풀이 읽어봐. 규류법 증명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글짓기 하라고 해. 뭐 할 거야? 결론은 일단 부정부터 해놔. 부정해놓고 뭘 집어넣을 거냐 이런 생각이야. 우리는 보통 나온 조건이 정수나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정수 자연수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야. 100%는 아니야. 짝수홀수 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짝수홀수 아니면 3으로 3개로 나눠갖고 문제를 풀어라는 문제 주로 나올 거야. 정수 문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기류법 문제는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올 거냐면 교과서 봤을 때 교과서가 있어. 기류법 외시가. 기류법 외시 있어. 그 문제는 꼭 풀어봐야 돼. 근데 그 외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못 푼다 하고 혹시 나오면 글짓기 해가지고 부분 점수 맞아라 이 말이지. 서술형일 거니까. 알았니? 그래서 우선 뭐라 했어?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풀이 있잖아. 풀이 해설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만 쓰면 되겠지. 기류법은 중요한 흐름을 이렇습니다. 결론 부정해. 그래서 내가 범위를 나눠갖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그럼 안 돼. 알았어? 결론적으로 내가 처음에 부정한 게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풀면 돼. 흐름은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잘 글짓기가 안 된다. 그러면 대충 때려 맞춰서 글짓기 해놓으면 돼. 일단 최대한 점수가 맞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기류법 문제 나오면 너희들은 못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머니 더 있던 것 같은데 이 말고 또 하나 더 있어? 없나? 그런가 없네요. 한번 풀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475번을 풀어볼게요. 사실 475번은 집합 문제가 아니야. 뭔 문제야? 그냥 부등식 문제야. 절대값 부등식 문제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근데 집합이나 명제는 소재가 너무 다양합니다. 집합과 명제는 소재가 아주 다양해. 앞에서 배웠던 함수, 2차 방정식, 도형 이게 소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집합 명제를 어렵게 내려면 아주 어렵게 낼 수가 있어. 집합이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썼다. 이런 거 벤 다이그램에서 썼다. 이 정도 느낌이잖아. 근데 소재는 아주 다양하다 이 말이야. 명제도 마찬가지고 참 거짓을 보여주시오 이런 말이잖아. 포함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거지. 하지만 소재로는 많은 것들을 낼 수 있어. 이게 명제 쪽을 어렵게 낸다, 집합 쪽을 어렵게 낸다 하면 아주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거야. 도형 갖고 와서 내버린다는 소리야. 이거는 절대값 부등식에 대해 갖고 와서 내버린다는 소리지. 그러지. 그래서 고등상 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자는 소리냐면 요 부등식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고 요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거라고. 됐어요? 다른 거 안 풀어도 돼. 요거 두 개를 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만 알아내면
여기다 연결을 시켜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알겠니? 태연아, 간만에 와서 또 자냐? 정신 차려. 이 식 어떻게 정리할까요? 첫 번째 식 어떻게? 자, 정리를 한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식을 딱 봤는데 내가 불편한 식이야. 그럼 어째?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놔라겠지. 근데 뭐가 불편해? 마이너스 불편합니다. 절대값도 불편한데 마이너스 불편해. 얘를 넘길 거야. 왜 1을 날렸어? 1을 날리면 내가 아는 식이야. 부등식이든 등식이든 우리가 두 개로 양까지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할 거라고? 내가 아는 그래프와 아는 그래프로 분리를 시킬 거라고 해. 이거는 아는 그래프야. 2가 있어도 되지만 2가 없는 게 편해. 우리가 그러지? 2가 있어도 관계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식은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얘는 아는 그래프, 얘도 아는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고 기울기가 2인 그래프야. 얘가 기울기가 2, 마이너스 2, 여기가 n3n, n3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n. 자,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이 요까지는 여기는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여기 위치는 얼마야? 2n 3n이든 n이든 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2n 이 좌표가 나온 거야. 지금 이 좌표 기울기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요거까지 표현을 하고 가라고 했지. 근데 목적이 이거 아니라 뒤에 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안 한 거야. 이 정도만 표현하고 해. 얘는 어떤 그래프야? 2n, 2n을 꼭지점을 하는 V자 형태가 되는데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떻게? 대칭적으로. 얘가 2n. 너희들도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래프로 빨리 해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질문은 작다. 아래쪽에 되겠네.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 말하면 돼? 여기만 알아내면 되겠죠. 대칭적이니까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질 거야. 그럼 우리는 한 점만 알아내야 되니까 이쪽 오른쪽 알아내는 방법은 절대값을 그냥 띄면 되겠죠. 양수니까. 이게 됩니까? 오른쪽도 그냥 절대값 그냥 띄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2분의 3n은 5n, 2분의 3 x는 5n, x는 3분의 10n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0이니까 3점 얼마 되네. 그러지? 가능하겠네. 그러겠네. 그러면 첫 번째 해는 뭐가 나올 거냐면 정확하게 적으면 3분의 10은 여기에서 3분의 1만큼 간 거네. n에서 3분의 1만큼 간 거지. 그럼 이 위치도 알죠? 3분의 2n이 되겠네. 그러면 p에 대한 해는 3분의 2n보다는 x가 크고 2n에서 빠졌고 또는입니다. 2n부터 출발해서 3분의 10n 이렇게 쓰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쓴 게 너희들한테는 좀 편할 수 있어. 이해되니? 요게 쓴 게 좀 편할 거다고. 처음에 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P 조건을 쉽게 빨리 구했다고. 지금 P 빨리 구해야 돼. Q 빨리 구해야 되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래프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겠지. 아는 그래프는 이 절대값 x-5가 불편하고 현재 n도 있고 k도 있네. n도 있고 k도 있어. 얘를 두 개를 묶어놔도 되고 따로 떨어져도 되고. 이해는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표현이니까 쌤은 요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요게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00% 아닙니다. 쌤이 요게 편할 것 같아. n도 있고 k도 있으니까 그래. n하고 k 한쪽에 놔둬버리면 식이 좀 불편할 수 있고. 틀렸어? 부동어. 나한테 얘기해. 연아한테 봐도 몰라, 연아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n도 안 나왔고 k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단지 5,2n 이런 식의 느낌이네. 5,2n 기울기는 2야. 그러지? 그놈이 k보다 더 크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쪽하고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계산하라면 그때 하면 되고 k는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됐죠? 좀 놔두고 문장을 읽어봤더니 P의 진리집합 P에 대라하고 G는 정수라고 할 때 P교지 정수 중에 P에 들어있는 것은 6개다 이 말이네. 여기 들어있는 애들은 몇 개라고? 6개라고. 그럼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 말이 되겠지. 됐나요? 그러겠지. 3개가 됐다는 수는 n이 여가 2n이잖아. 이게 6개라고. 여가 6개. 정수가 6개 있어. 이게 점이 이쪽 점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요. 하나, 둘, 3개. 이걸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가능성이야. 100% 아니야. 이 정도의 느낌인데 왜? n에다 수를 집어넣으면 요놈이 n칸이잖아. n칸. 그러지? n이 1이면 이 점이 여기 하나만 있어. 여가 3분의 n만큼 있으니까 정수 없습니다. 여기가 n이 2이면 여가 4가 되고 6이 되니까 4, 5 여가 4고 여가 6이 되니까 5, 6, 7 가능성이 있네. 100% 아니야. 아까 3분의 1 해봐야 돼. 여가 3분의 1칸이잖아. 3분의 1칸 6 넣으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 실제 없어. n 대신 얼마를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6이 나옵니다.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6개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여기 수가 있잖아. 지금 이런 수들을 보면서 하면 돼. 2n 있고 여기가 3분의 10n이 있으니까 여기가 3개가 들어가게끔 n에다 수를 지정하면 되겠잖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n이 3이다 이거지. 그러면 3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고, P는 not Q 충분 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not Q는 어디 있어? 요놈이네. not Q는 이거지. K보다 작은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누가 3n이 여가 지금 5,6이야. 5,6 그러니까 3이면 6, 7, 8, 9까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얼마야 돼? 여가 현재 6이야. 6, 7, 8, 9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9를 넣으면 14가 되겠네. 이 위치가 14라고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14보다 K가 더 크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등호는 생각해야지. 마무리 작업. 지금 이 문제는 집합적 표현으로 공통적인 해의 개수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니? 그게 집합적인 얘기는 내가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P하고 Q를 그려가면서 해가 몇 개가 나올 거냐 몇 개가 나올 거냐 이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은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나요? 평상시에 이건 연습이 돼 있어야 연아야 그러지. 평상시에 자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잘 거 아니야. 요거 보고 수업을 해야 되네 이렇게. 그래 연아가 안 자지. 승우 듣고 있어? 이런 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라는 거야. 앞으로 이런 소재는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실제로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아, 이 소재는 앞으로 계속 나올 소재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놔야 돼. 안 나올 소재이면 일회성 소재 같은 경우는 그때 하고 잊어버려도 어차피 우리는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잖아. 근데 이 소재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소재는. 그때마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 그래프는 계속 나오는 소재야. 절대값에 대한 소재는. 1차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아주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야. 이해되니?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이 정도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이 정도 그림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 판단하면 돼. 그 와중에 이 소재는 더 어렵게 나왔다. 이거지.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얘 그래프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넘어갈게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역함수 얘기를 하기 전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뭡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 대응이 되겠어요? 1대1 대응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정의역입니다. 공역입니다. 공역이야.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1번 2번 3번 교점하고 상관없어. 따로 볼 거야. 따로 볼 거야. 파란색 1번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질문이야.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연아야 1번 뭐가 아니야?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다고? 맞아요. 몇 대 맞아요? 멍 때려버려. 멍청한 애야.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있지? 여기 정의역이잖아.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범위가 다 들어갔느냐 이거지. 그냥 확인하는 작업은 얘를 세로 세는가 만나는 게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꼭 만나야 돼. 한 번 꼭 만나야 함수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정의역이 주어지고 공역역이 주어지면 모든 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하나가 나와야 돼. 그 와중에 너희들이 아는 함수가 주로 등장하겠지. 1차 아니면 2차밖에 안 나올 거라고 해. 되니? 1차 같은 경우는 얘가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가는 정도야. 그래서 함수에 물어보면 이 점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고 이 점이 이 안에 있으면 돼. 2차는 다른 문제입니다. 2차는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야. 1차 정도는 함수에 물어보면 이 안에 들어갔다, 이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1번은 함수다가 맞습니다. 2번은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2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고, 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1번은 요렇게 그었더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부분이 있지. 그러지. 근데 2번은 다 만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야지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었을 때 다 만나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물론 1번도 1대1까지는 맞습니다. 1대1까지는 말할 그림상. 알겠나요?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럼 1대1 대응은 정역의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이 범위하고 이 범위 두 가지 그림이 나오겠다 이거죠. 됐나요? 1대1 등. 3번은 함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너희들한테 질문 중에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또 이제 이런 그림 나오지. 얘는 함수냐 얘는 함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었을 때 한 번 만나야 함수야. 이렇게 두 번 만나면 함수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자,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더 하고 있는 중이야. 자, 1대1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정역의 끝 범위와 공역의 끝 범위에 이 점하고 이 점이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냐면 1대1 대응이 되게 연결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오는 그래프여야 돼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오는 그래프여야 돼요. 자, 연소함수에서입니다. 연소함수. 모르면 한북그리기에서 하겁니다. 한북그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끝점이 있을 거라고 양쪽 4개의 모퉁이가 있을 거라고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이 말이야.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어렵지 않겠지. 끝점에서 기울기 찾고 뭐식 세우면 답 나오겠지. 근데 2차 함수는 다른 말이야.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만 있어야 되냐면 절반만이 있어야 돼요. 절반. 정확한 표현은 절반만이 아니라 절반 중의 일부만 있어야 돼요. 이쪽만 있든가 이쪽만 있든가 이쪽만 있든가 이쪽만 있든가. 어디에서? 연소함수에서의 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절대값 그래프로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두 개의 직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자, 1대1 대응이란 말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야. 뭐라고? 1대1 대응이란 말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야. 안 보여. 없어. 기본 문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꺾이는 그래프입니다. 꺾여.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돌이 꺾이잖아. 꺾인지 알아? 얘가 사선 던지면 물에서 꺾여. 저항이 생겨서.
됐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완전 저항이 심해져 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지만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꺾인다고. 이렇게 꺾여. 기본적으로. 이해되니? 그렇지? 그게 물이 아니고 뭐였어? 얼음판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꺾이겠지. 꺾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이렇게 직진하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이런 거라고. 절대값 그래프가 항상 V자 형태가 되는 게 아니야. 알았니? 다시 말해서 얘는 중간에 가다 꺾인다고. 중간에 가다 어쩐다고? 꺾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하나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된다고. 증가가 바뀌면 안 된다. 내려오다가 꺾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울기는 2 플러스 A이고 하나의 기울기는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어째야 돼? 두 개가 어째야 된다고? 부호가 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프는 연결은 무조건 돼 있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 문제. 뭔 생각으로 했다고? 연결된 함수가 증가가 증가를 유지하는 그런 기본식이야. 기울기가 그대로 양수 음수만 된다. 이게 껌이야 껌. 그냥 기본 문제야. 알겠나요? 얘는 하나의 식으로 준 거야. 이제는 우리는 두 개의 식으로 줄 거야. 몇 개의 식으로 줄 거야? 두 개의 식으로 줄 거야. 두 개의 식은 주로 뭐가 연결될 거냐면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연결이 될 거라고. 뭐랑?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연결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 꺾이는 부분보다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를 추가시켜주면 된다 이거지. 아니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내려가야 돼. 그럼 뭘 쓰면 된다고? 축이 꺾이는 부분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고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다고. 이해되니? 현재 출발점이 직선부터 출발해갖고 직선의 출발해서 2차 함수로 연결됐어요. 정신 차려. 2차 함수에 2차 함수 요놈하고 연결된 건 직선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이쪽하고 붙어 연결한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총 그림은 4가지 종류가 나올 거야. 어려운 상황실 아니야. 여기서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쌤이 연소함수에서 출발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지? 연소함수라는 말은 그 끊긴 점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연소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끊긴 그래프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한 번 꺾인 그래프는 그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끊긴 그래프는 그림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그림이냐면 왼쪽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1대1 대응이 연속이 아니면서 1대1 대응이 되냐면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밖에 없어. 이 그래프만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이 그림이 어디 쪽하고 연결되면 유리함수 쪽하고 연결되면 1대1 대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한 번 끊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끊긴 문제는 잘은 안 나온다. 그림은 있지만. 알겠죠? 됐어요? 자, 한 번 끊긴 그림이 어떨 수는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의역이 지정이 되면서 한 번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 달라져. 공역이 주어졌다는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떤 그래프도 만들 수 있어. 직선도 만들 수 있고 이차함수도 만들 수 있고 단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끊겼다 끊기지 않았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위에가 정의역이 감고 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되면 되겠어요. 끝점은 조심하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아는 식이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식의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이거야. 됐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 번 꺾인 그림은 잘 안 나온다. 한 번 꺾인 그림이 나오려면 범위가 주어졌을 거라 이거지. 근데 두 번 꺾인 그림은, 두 번 끊긴 그림은 잘 나옵니다. 두 번 끊긴 그림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이쪽 범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쪽 범위가 만들어지면 이쪽 안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뭐라고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문제는 1대1 대응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로 다 바꿔서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야. 우리 범위에서는. 책을 보면 1대1 대응이란 말 대신에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그대로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역함수의 중요합니다. 잘 봐요. 역함수란 말은 새롭게 만든 함수야. 역함수란 말은 새롭게 만든 함수야. 이해되니? 내가 자판기에다 500원을 넣었더니 500원 안 되지. 1000원을 넣었더니 콜라가 나왔어. 그러지? 그럼 콜라를 집어넣으면 500원이 나오면 콜라 먹기 싫어가지고 콜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500원 1000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근데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 형태를 만들어낸 거라고. 알겠니? 근데 그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야. 왜? 1000원하고 콜라가 대응관계잖아. 1000원 콜라 대응관계. 그러면 콜라 1000원이 대응관계가 되는 거라고. 뭘 바꾼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놈과 나온 놈을 바꿔서 새롭게 만든 함수야. 단 알고는 있어. 1000원 넣었더니 콜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원래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로서는 콜라를 집어넣으면 1000원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새로운 함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너희들이 잘 풀려면 이 첫 번째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놈이 이렇게 가는 함수였어.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랑 여기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자, 얘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부르는데 해석을 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는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이러한 함수 구조가 있었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가는 함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떤 것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놈이 정역이 되고 여기에 있는 놈이 공역이 되겠지.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받은 놈을 화살표를 모양을 뒤집어 버린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놈이 하나라도 안 가면 함수가 아니게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서 주의사항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놈을 G라고 넣을게요. 얘를 F 인버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해. 헬발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하나의 구조야. 이 구조는 어쩐다고? 하나의 구조라고 해. 다시 말해서 F에다가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죠. g에다가 y를 넣었더니 x가 나왔죠. 그러잖아 지금. 화살표 방향을 바뀌었다는 소리지. 됐습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죠?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죠? 민주야, 네. 자지 말고. 어떤 관계냐고. 얘랑 얘랑 어떤 관계야? 모르겠어요. 아니 그대로 보고 지금 화살표 다이어그램 보면 써줬는데 모른다는 말이 돼? 어? 승우야 어떤 관계야? 어? 두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요것의 이해가 역함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거라고. 역함수를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1 과정의 개념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보고 이렇게 하거든. 됐니? 근데 실제 문제는 역함수는 원래 하나의 구조 안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구조 안에가 역함수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럼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원래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근데 뭐가 정리간데? 이게 이게 fx인지 아니면 이게 역함수인지가 생각이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현재 이게 하나의 구조야. x를 f를 넣으면 y가 나오고 y를 g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라고 해. 이거는 뭐라고? 역함수가 아니야. 역함수 아니야. 알았어요? 요 놈은 하나의 구조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y는 2x-1이야. y는 2x-1이야. x는 2분의 y 플러스 1이야. y는 2x-1이야. x는 2분의 y 플러스 1이야. 똑같은 식을 표현 방법만 달리 해준 겁니다. 이해되니? 이게 두 개의 식은 어떤 식이라고? 똑같은 식이라고 해. 똑같은 식이야. 그렇지? 그럼 원래의 함수에도 그러면 역함수는 도대체 뭐냐? 역함수는 들어가는 애를 이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는 놈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정의역으로 바뀌어야 돼. 정의역으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니? 이게 정의역과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바꿨다고. 그럼 여기에 있는 문자를 x, y를 바꾸게 되면 gx는 y가 됨으로써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함수가 이해가 되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역함수가 이해가 될 거야. 역함수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x와 y를 바꿨습니다. 기억 잘하세요. x랑 y랑 바꿨어요. 역함수는 뭐라고? x랑 y랑 바꿨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서 안 돼서? x랑 y랑 바꾼 개념이 되는 거라고. 새로운 함수야. 그래서 단 fx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만 중요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초록색을 본다 하면 또 새로운 하나의 구조가 발생한 거지. x를 g에 넣었더니 y가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럼 y를 f에 넣으면 x가 나오겠네. y를 f에 넣으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x는 f, y가 되는 게 이 함수랑 같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야?
식을 보면 어떻게 됐어? x하고 y를 바꿨잖아요. 이게 다시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놈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요놈하고 같은 함수를 구하고 요놈의 역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뭐가 이해가 돼야 이거를 구할 수 있냐면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돼야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됐니? 됐어?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잘 봐.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y는 f(ex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y는 f(ex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야. 됐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이 y를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근데 꼭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y는 fx하고 y는 f(ex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얘들은 같은 함수, 다른 함수? y는 fx하고 y는 f(ex하고) 같은 함수, 다른 함수? 같은 함수, 다른 함수? 이것도 어렵냐? 5x 문제인데 어려워? 같은 함수요. 다른 함수거든. fx와 fex는 다른 함수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뭐만 똑같아? 구조만 똑같아요. 자판기에 1,000원 넣었을 때와 자판기에 2,000원 넣은 거야.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f라는 구조에 x를 넣었을 때 y하고 f라는 구조에 2x를 넣으면 다른 놈이 나오겠지. 이게 다른 함수니까 이 y하고 이 y는 다른 y야.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구조는 이러한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고, 우리가 구하라는 함수는 ex를 넣었더니 y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구조 안에서? f g 구조에서. 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y는 f(ex라는) 원래 식이 있었어. 그러면 y는 f(ex가) ex 원행 불일치. y는 ex가 있었어. 그러겠지? 그러면 g y는 ex가 된 거라고. 민주에게 무슨 관계? 그렇지. 이게 같은 건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게 역함수는 뭐 할 거라고? 역함수는 xy를 바꿀 거라고. xy를 바꿀 거라고. x와 y 바꾸면 gx는 2y가 되고 y는 2분의 1 gx가 되는 게 역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보통 fx를 가지고 식이 이렇게 변형된 식의 역함수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역함수를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됐니? 이 말하고 또 어떤 말이 똑같아? 위로 가면은 얘랑 f 이 y는 x랑은 또 같은 말이 되겠지. 그럼 요놈 두 개가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겠지. 그럼 얘를 보면 x와 y 그대로 수 2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x와 y만 바뀌게 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의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런 류의 문제라고.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게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하나의 구조가 있다고. f 구조가 있어. 그 f 구조 안에 g라는 구조가 원래 들어있다고. 그래서 근데 f2x-5의 역함수를 gx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너희들이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쓰는 게 나았다고. 이렇게 얘들은 역함수, 요거의 역함수, 새로운 함수야. 구조만 똑같고 이 시스템만 똑같고 새로운 함수라는 거야. 이게 2x-5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y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f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구조는 똑같아.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졌다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그러면 뭐야? g에다가 y를 넣으면 2x-5가 되는 함수는 원래 같은 함수. 됐어요? 여기다가 xy를 바꿔주면 이게 역함수.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함수에 대한 특징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